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아니, 뉴스에서는 물가가 뭐 2% 올랐다는데 왜 내가 마트에만 가면 모든 게 한 10%는 오른 것 같을까요? 그 느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그 비밀의 열쇠, 바로 물가지수에 대해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잠들기 전이나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듣는 원샷 1, 2, 3 경제학. 오늘 91번째 시간, 바로 물가지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온계라고 할 수 있는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뭐가 다르고 왜 중요한지 오늘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그냥 콕콕 박아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물가지수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 수준을 그냥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의 물가 수준을 딱 100이라고 기준을 잡는 거죠. 그리고 올해 물가를 재보니까 110이 나왔다? 아하, 그럼 2015년보다 물가가 평균적으로 10% 올랐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직관적이죠? 자, 그럼 물가지수의 대표 선수,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이미 좀 어렵죠? 근데 이 친구는 파쉐지수라는 아주 독특한 계산법을 쓰는데요. 이게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뜯어보자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수식,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그리고 곱하기 100.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명목 GDP는 올해 생산량의 올해 가격을 곱한 거죠. 실질 GDP는 올해 생산량의 기준연도 가격을 곱한 거고요. 그럼 분자 분모에 둘 다 있는 올해 생산량은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겠네요. 결국 남는 건 뭐다? 그렇죠. 기준연도 가격에 비해 올해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순수한 물가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방금 그 계산 방식이 바로 파쉐지수인데요. 파쉐지수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현재입니다. 올해, 즉 물가 변동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상품의 양을 바로 지금 올해 생산된 양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매년 생산하는 게 달라지니까 가장 최신 정보를 반영하랬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파쉐는 현재 기준입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가 나오면 항상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흔히 CPI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뉴스에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가 몇 % 올랐습니다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CPI는 GDP 디플레이터랑은 또 다르게 라스파이레스 지수라는 방식을 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름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정부가 통계청을 통해서 우리 같은 도시 사람들이 주로 뭘 사나? 쌀, 라면, 교통비, 통신비 이런 대표적인 품목들을 쫙 모아서 하나의 소비 목금,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추적하는 거죠. 그럼 CPI가 쓴다는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또 뭘까요? 이건 아까 배운 파시의 지수랑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물가 변동의 기준이 되는 상품의 양, 즉 아까 말한 그 장바구니를 기준 시점, 즉 과거 기준으로 딱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번 정한 장바구니를 몇 년 동안 바꾸지 않고 그 장바구니 가격만 계속 재는 거죠. 자, 정리. 파시에는 현재 기준, 라스파이레스는 과거 기준.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 이 두 지수가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지 제대로 한번 뽀개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이 표 하나면 캠 끝입니다. 첫째, 포함되는 품목이 달라요.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격 변동을 다루죠. 근데 CPI는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소비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수입 맥주, 타는 수입차 가격도 CPI에는 포함이 됩니다. 둘째, 기준 시점이 다르죠. 이건 계속 강조했죠. GDP 디플레이터는 매년 바뀌는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파쉐 방식, CPI는 한번 정하면 쭉 가는 과거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 마지막으로 특징을 보면 GDP 디플레이터는 국가 경제 전체의 물가를 보여주고 CPI는 우리 생활비랑 직결되는 물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CPI가 옛날 장바구니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싸지면 다른 싼 걸로 갈아타는 걸 반영 못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과장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뉴스에서는 물가 찔끔 올랐다는데 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은 이 기분은 대체 뭐지?
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체감 물가랑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자, 바로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물가와 공식 지표 사이의 이 간극,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경제 뉴스가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품목 차이입니다. CPI 바구니에는 수백 가지가 들어있지만 우리는 어쩌다 한번 사는 TV 가격이 내리는 것보다 매일 사 먹는 콩나물이나 계란 가격이 오르는 거에 훨씬 민감하잖아요. 둘째, 소득 증가율 둔화. 이게 제일 뼈 아프죠. 물가가 3% 오를 때 내 월급도 3% 오르면 그냥저냥 살만한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 생활이 확 팍팍해지는 거죠. 셋째, 심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사람은 가격이 내렸을 때의 기쁨보다 올랐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더 오래 기억한대요. 마지막으로 품질 개선 문제. 5년 전 스마트폰보다 지금 스마트폰이 훨씬 좋아졌잖아요. 가격이 오른 데는 이런 품질 향상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체감하기보단 그냥 폰값 비싸졌네 하고 느끼기 쉽다는 거죠. 자, 오늘 경제의 두 가지 체온계, GDP 디플레이터와 CP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국가 경제 전체를, 다른 하나는 우리 개개인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죠.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경제를 보는 눈이 한 뼘 더 자란 겁니다.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머리 아플 때도 있죠. 괜찮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포기만 안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해낼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궁금한 게 있다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저뿐만 아니라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한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